안녕하세요. 유선주 강사입니다. 2018년 변경된 내용의 워드 프로세서 필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 출제 기준 변경된 내용 살펴보고요. 워드 프로세서의 필기시험 전체적인 시험 안내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2과목 PC 운영체제, 제3과목 컴퓨터 정보 활용 순으로 각 과목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로 시험에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필기 출제 기준을 보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실기시험의 경우는 유형이 세 가지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필기시험의 경우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PC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FTP 프로그램과 같이 별로 사용처가 없는 것들은 많이 삭제가 되고요. 추가되는 내용들은 좀 그에 비해서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컴퓨터와 정보 활용 3과목에서는 개인정보 영역이 추가가 됐다는 점. 운영체제의 경우는 거의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은 중복되는 부분에서 한해서 나오기 때문에 윈도우 7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필기시험은요, 우선 시험 과목이 세 과목이죠. 워드 프로세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PC 운영체제, 즉 윈도우가 되겠죠. 윈도우즈. 마지막 일반 컴퓨터 상식에 관련된 컴퓨터와 정보 활용, 이렇게 각 과목별 20문항, 자, 그래서 총 60문항의 객관식 문제가 되겠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60분이 되겠죠. 60분 동안 60문항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각각 과목이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세 과목을 모두 합해서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시험 안내를 끝내고, 자,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일반 과목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그리고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한 모든 작업이 바로 워드 프로세서가 되겠는데요. 이 워드 프로세서의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에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워드 프로세서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문서를 작성을 하고 편집하고 저장하고 인쇄를 할 수 있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즉 입력장치, 표시장치, 저장장치, 출력장치에 관련된 문제가 기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한글, MS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모든 내용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틀어서 워드 프로세서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은 그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은 뭐냐? 신속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문서를 작성을 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송을 할 수 있으며, 자, 그것을 보관, 저장을 하고 인쇄를 할 수 있으며, 자, 이 저장된 문서를 전산화해서 유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와 관련된 용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별도의 파일로,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워드 프로세서 용어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라 기출문제의 그 워드 프로세서 용어를 역으로 풀어보면서 내용들을 정리하셔도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용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용어와 관련된 문제 유형은 용어를 나열하고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요. 모든 용어가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EDI라는 용어는 전자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의 교환 시스템, 문서의 표준화를 전제로 운영된다. 즉 사무실, 조직 내에서 문서를 서로 교환하는 정형화된 양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컴퓨터,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일컫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MIPS, 컴퓨터가 1초 동안 밀리언이죠. 100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숫자가 클수록 컴퓨터의 성능이 좋다라는 의미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OLE,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도형이나 차트 등을 복사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넣는 이런 방식도 하나의 OLE 기능이 되겠죠.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자료 교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오브젝트 링킹 임베딩, 복사하고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디폴트는 기본값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을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글꼴이 함초롱 바탕 10pt, 줄간격은 160 등의 이런 값들을 우리는 디폴트 기본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값은 여러분들이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값을 우리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레그드, 문서의 끝이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형태를 레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렬되지 않은 상태. 자, 문자 피치, 인쇄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문자 사이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글자 모양에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건 자간이라고 하는데요. 인쇄 시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은 문자 피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문자 피치의 경우는 문자 수가 클수록 간격은 좁아지게 된다. 자, 문자 피치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간격은 좁아진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일러플레이트,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문서 작성 중에 편집 공간이 아닌 일반 주석이나 메모 등이 적히는 별도의 공간, 지금 이 한글 영역 이외에, 이 편집용 공간 이외의 영역을 우리가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워드랩의 경우는 우리가 문서를 쭉 쓰시면서 오른쪽 끝에 영어 단어가 다음 줄로 이어져야 되는 경우 그 단어를 그 다음 줄로 내려서 표현하는 것을 워드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워드랩으로 생기는 그 간격을 균등하게 정렬하는 것을 영문균등. 자, 그래서 이 워드랩과 영문균등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단어가 끊기지 않도록 다음 줄로 내려가면서 생기는 공백을 적당히 띄워서 맞춰주는, 간격을 조정해주는 것을 영문균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와일드카드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 와일드카드는 주로 검색 등에 사용되는 그런 기호를 의미하는데 아스트릭과 그 다음에 물음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문서를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예를 들면은 김으로 시작되는 문서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김, 별표, 아스트릭 문자를 쓸 경우와 또 물음표를 쓸 경우에 검색되어질 수 있는 문서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김으로 시작되는 것들은 다 맞는데 글자의 길이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별은 글자가 한 글자인 것도 검색이 되고요. 글자가 10자가 되는 것도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나 김 물음표로 검색을 했을 때는 반드시 2글자인 것만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트릭 문자와 별의 의미가 문자의 길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와일드카드라고 한다. 자, 조판부호라는 것은 편집 화면에선 나오지 않지만 숨어있는 그런 문자들을 우리가 조판부호라고 해서 머릿말, 꼬릿말, 각주 또는 표를 했을 때도 우리가 그냥 이 표는 그대로 보이지만 조판부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빨간색 글자로 표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조판부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보여드리면, 자, 조판부호, 문단부호를 지금 보시면 요걸 문단부호라고 하는데요. 어느 지점에서 엔터가 입력됐는지를 보여주듯이 조판부호의 경우는, 자, 지금 보시면, 요걸 우리가 조판부호라고 합니다. 표가 보여지는, 그래서 숨어있는 실제 위치가 지금 표가 어디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호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보기에서 조판부호를 선택하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자, 조판부호 공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편집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은 숨은 문자 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스크롤의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보시죠? 이 보이는 화면에서 내용이 지금 아래쪽이 더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자, 요 버튼들, 자, 요 영역을 우리가 스크롤 버튼이라고 하죠. 스크롤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래로 내리면 화면이 위에 있는 내용이 보이고 위로 올리면 아래에 있는 화면이 보여질. 그래서 화면 상하 좌우를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자, 캡션, 표 1-1, 또 그림 1-1 등 표와 그림에 붙는 제목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포매터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문서가 요구하는 어떤 모양으로 화면에 나타내거나 출력하기 위해서 문서를 재편집하는 프로그램을 포매터라고 하는데요. 프린터에 출력하기 위해서 문장의 좌우 여백을 조정하거나 오른쪽 끝을 정렬하거나 행이나 자간, 글꼴, 글자 크기 등을 조정해서 문서를 재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포매터는 문서 재편집하는 프로그램. 자,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화면 캡처는 지금 보시는 화면 그대로를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화면 캡처라고 하는데요. 키보드에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그런 형태를 화면 캡처라고 합니다. 마진의 경우는 문서의 상하 좌우 여백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소수점 탭이라는 것은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와 소수 부분을 정렬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12.34라는 숫자가 있고요. 1.2가 있으면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소수점 탭.
그래서 요 점을 소수점을 기준으로 탭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홈베이스의 경우는 특정 영역을 기억해 두고 그 다음 그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 홈베이스는 책갈피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서 어느 특정한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는 그런 기능을 홈베이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인의 경우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문서 맨 뒤에 낱말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색인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죠. 그래서 기억으로 또는 니은으로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문서 맨 뒤에 정리를 해놓는 목록을 색인이라고 합니다. 클립보드는 우리가 복사, 컨트롤 C나 컨트롤 X와 같은 복사 오려두기 한 영역을 잠시 보관해두는 장소를 클립보드라고 하죠. 다음은 프린터와 관련된 용어들이 되겠는데요. 자, CPS, LPM, PPM. 자, 요 세 가지는 속도와 관련된 건데요. 1초에 인쇄될 수 있는 문자 수, 1분에 인쇄되는 줄의 수, 1분에 인쇄되는 페이지 수 해서 이 PPM의 경우는 레이저 프린터의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DPI 경우에는 도트 퍼 인치여서요. 1인치에 인쇄되는 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선명하게 인쇄되는 해상도가 높은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자, 줄 높이 1인치당 인쇄되는 줄의 수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간격은 좁아진다. 문자 피치와 비슷한 이거는 줄의 개념이고 문자 피치는 글자의 간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단 편집 하나의 공간을 두 영역으로 또는 여러 개 영역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되는 기능인데요. 주로 전자출판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홈베이스 특정 영역 지금 위에서 다뤄졌네요. 자, 홈베이스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같이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애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애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원으로 반드시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용어를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편집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진. 이 마진의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상하 좌우 여백을 마진이라고 한다. 그럼 마진에 대한 설명은 틀렸죠. 그러면 이 설명에 대한 용어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프린터에서 한 면을 한 면 단위로 프린터 용지를 위로 올려주는 기능을 폼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 프린터에서 한 줄씩 밀어서 올려주는 기능은 라인 피드라고 얘기를 하죠. 피드 올려준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 프린터와 관련해서 폼피드에 관련된 용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진은 페이지의 상하좌우 여백을 의미하고 지금 설명한 것은 폼피드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전에 정리했던 그 워드 프로세서 용어 정리도 다 꼼꼼히 알아 놓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설명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한 번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진은 답이 틀렸고요. 자, 영문 균등은 워드랩과 같이 알아 놓으시라고 했는데요. 자, 단어가 오른쪽 끝에서 끊어지지 않게 내려주는 기능을 워드랩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내려간 만큼 간격을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 균등이라는 설명은 지금 올바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홈베이스의 경우는 문서의 균형을 위해 비워주는 페이지 상하좌우 마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홈베이스 책갈피 기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옵션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죠.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디폴트라고 하는데 그 값을 사용자가 다른 값으로 여러 값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설명은 뭔가요? 각 행 중에서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 자, 이런 상태를 레그드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운 용어를, 워드 프로세서 용어를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고요. 놓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공부를 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아래의 설명, 즉 이 설명에 대한 해당되는 워드 프로세서 용어는 문서 편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항목들의 표준값, 기본값으로 사용자가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이 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거는 디폴트가 되겠죠. 기본값. 자, 그렇다면 나머지 1번, 2번, 3번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다 하시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그때 기출문제에 출제되는 이런 워드 프로세서 용어들을 보다 꼼꼼하게 정리해서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골고루 출제가 된다는 점 꼭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클립아트는 문서 그림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한글이나 이런데 미리 마련되어 있는 그림들을 말하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그래픽 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기마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도구상자, 명령상자들을 말하겠고요. 스플링은 프린터하고 관련하죠. 그러니까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인쇄를 하고 CPU, 컴퓨터는 컴퓨터 작업은 따로 별도로 할 수 있는 병행 처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링이라는 단어도 용어도 자주 나오는데요. 병행 처리, 인쇄와 다른 작업, 문서 작성을 하면서 인쇄를 한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인쇄를 한다. 자, 이런 기능을 스플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폴트, 그리고 얘는 기본값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보기를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워드 프로세서 용어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각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DPI, LPM, 자, PPM, 피치. 자, 이 인쇄와 관련된 요 용어들은 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DPI는 도트 퍼 인치라고 해서 인쇄 속도 단위죠. 자, 그 다음 인쇄 속도가 아니죠. 이거는 해상도에 관련된 거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인치당 인쇄되는 점의 크기도 아니죠. 크기가 아니라 점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DPI 경우에는 속도하고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얼마나 선명하게 인쇄되는지에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요. 자, 이 1번이 지금 일단은 답입니다. 자, 라인 per minute죠. 그러니까 1분에 인쇄되는 줄수, 페이지 per minute, 1분에 인쇄되는 페이지 수, 레이저 프린트, 프린터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치의 경우는요,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이라고 했고,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간격이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번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스플링 앞에서도 나왔죠. 자, 이렇게 한번 나왔던 문제가
정답으로 또는 일반 보기 문항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꼼꼼히 용어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스플링은 인쇄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병행 처리에 관련된 기능이에요. 자, 맞는 설명이죠. 자, 줄의 끝에 있는 영어 단어가 다음 줄까지 연결될 때 단어를 자르지 않고, 워드랩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런데 센터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을 센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워드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렬 기능은 가나다라, 소트죠. 정렬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트라고 하는데,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하면 그 반대로 정렬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필요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분배, 전송하는 기능을 문서 공유 기능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만 보고 문제를 끝내지 마시고요. 정답이 아닌 보기 문항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